이것들에다가 선행 좀 잘 집중해서 선행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 수업이야 이거. 여름방학 끝나도 계속 이어서 진도 나갈 거니까 좀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전까지는 계속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면 뭐 개념이나 이런 보다는 당연히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을 한번 하고 선생님하고 개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듣고 개념에 대한 복습을 한다면 학교에서 이제 또 2학기 진도 나갈 때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겠지. 단순 선행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 수업이니까 집중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2학기 시작은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그 중에 첫 번째가 평면 좌표. 말 그대로 좌표. 점을 말하는 거지. 여기 도형의 방정식의 순서가 첫 번째가 평면 좌표, 점.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원의 방정식. 그렇게 점과 직선과 원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웠던 도형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 아니면 X축이나 Y축 뭔가 다른 곳을 향해서 접는 대칭이동 그렇게 총 4개의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 두 번째가 직선, 세 번째가 원,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의 이동.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아마 다 하진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 첫 번째가 평면 좌표, 말 그대로 점인데 좌표 평면에다가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점을 X좌표랑 Y좌표로 구성되어 있는 몇, X, Y나 A, B 같은 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따로 필기할 건 없지만 기억해줘.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직접 정해야 됩니다. 그럼 점을 정해야 된다면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 돼. A, B든 X, Y든. 잘 들어봐. 문제 풀기 위해서 점을 잡아야 될 건데 그 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조건도 없는 점을 잡을 때는 A, B로 잡겠지만 들어볼래?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이 X축 위의 점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X축 위에 있는 점은 X축에 걸쳐져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거는 아무 조건도 없이 막연하게 점을 잡아야 될 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만약에 Y축 위에 있는 점을 찾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이루어질 테니까 심지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이차함수 위에 점을 잡는다? 그럼 분명히 점을 이렇게 잡는 게 맞죠. A, B라고 잡는 게 맞는데 그 점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맞다면 X에다가 A 넣었을 때 Y에 B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라서 B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9랑 같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지금처럼 A, B로 잡는 게 아니라 X좌표에다가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얻게 될 Y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한 번만 해볼까? 더 간단한 걸 해볼게. 여기 Y는 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좀 잡아달래. 근데 그 점이 얘인지 여기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X좌표는 문자로 잡아야 되겠지. 그리고 원래는 Y좌표를 B라 놓겠지만 맞잖아. 이거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며. 그럼 X에다가 A 넣었을 때 Y 값이 B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A가 B랑 같다는 의미.
A라고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 잘 새겨들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문제 풀고 싶으면 점부터 표현해라. 도저히 x좌표하고 y좌표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다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겠지. x하고 y의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잡겠어? 그냥 a, b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잡아야 되겠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어떤 함수 위에 있다고 한다면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이라면 이렇게 문자를 한 개만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점을 표현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강조할게.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점부터 표현해보는 연습. 무조건 점을 표현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번에 과제에 대한 질문을 하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과제가 나왔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을 못 잡아서 질문을 하는 학생이 없길 바래. 점은 무조건 잡아야 돼.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을 잡는 거니까 무조건 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가 또 원해. 이 함수 어딘가에 있는 점 좀 찍어봐. 그럼 점 찍을 거면 x좌표 누군지 모르잖아. x좌표가 이건지 내가 이 점을 찍어서 x좌표를 얘로 해야 되는 건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여기로 잡아서 x좌표를 여기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x좌표는 문자로 잡아야겠죠. 어느 위치에 있는 점인지 모르니까. 다만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의 y 값은 누구냐? 바로 fa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b 대신 원래는 뭐야? 원래는 점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 한 번만 더 들어볼래? 원래는 기본적으로 점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그 점이 함수 위에 있대. 함수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b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y좌표 b 대신 굳이 다른 문자 쓰지 말고 어차피 x좌표를 a라는 문자로 시작을 했다면 y좌표도 b 대신 a라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fa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점이 중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했다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외울 준비합시다.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갈까? 수직선이 있어.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좌표는 A야. B라는 점이 있어. 좌표는 B입니다. 이게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이니까 좌표도 x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좌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선분 AB의 길이는 어렵지 않아.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이 선분의 길이는 근데 또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까봐 겁나긴 하네.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점이 5의 위치에 있고 B라는 점이 9라는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이 선분 AB의 길이는 4라는 거 모를 사람 없어.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무조건 x좌표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서 계산을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확실하게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결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되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건데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빼고 그 녀석의 절대값을 씌워라. 한 번만 더 해볼까? 여기 5, 여기 9. 당연히 이 선분의 길이 4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겠는데 그걸 9 빼기 5로 계산을 해도 되고 5 빼기 9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죠. 대신 길이라는 건 양수의 값을 말하는 거니까 절대값 붙여주면 얘는 어차피 4일 거고 얘는 계산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만 절대값 붙여주면 4가 될 테니까. 그래서 외웁시다.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두 점의 좌표끼리 빼고 난 뒤에 절대값을 붙이자. 꼭 절대값을 붙여야 되나요, 선생님? 그럴 필요 없어. 아까 말했듯이
확실하게 누가 누구보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점이 결정이 돼 있다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돼. 선생님이 다만 절대값을 쓰려고 말하는 건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빼긴 빼야 되겠는데 누가 큰 수고 누가 작은 수인지 모를 때는 일단은 빼놓고 그게 음의 값을 가질 것을 고려해서 절대값을 붙여놓자는 얘기인 거겠지. 근데 이건 너무 쉽죠?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본적인 연습을 한 거고, 두 번째, 이제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갑시다. A라는 점의 좌표는 A, B, B라는 점의 좌표는 C, D라고 할 때, 외워. 이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이걸 외워주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겠지만 외워줍시다. 수직선 위에서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그만이지만, 좌표 평면에서는 이게 기울어져 있는 선분을 말하다 보니까 빼기만 해서는 거리가 안 나오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길이가 안 나와. 그때 우리는 뭘 이용하느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잘 봐. 이 빗변의 길이라는 건 밑변 제곱한 것과 높이 제곱한 걸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나와.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빗변의 제곱이 아니라 빗변이야.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주는 게 맞겠죠? 맞아요, 얘들아? 맞니? 그럼 여기 점 A가,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고? A, B, 아직까지 X좌표, Y좌표 표현 못한 사람 없길 바래. 여기가 A, 여기가 B를 말하는 거죠. 이건 C, D라면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X축과 만나는 순간이 C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순간의 좌표가 D가, 이게 C, D라는 점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방금 우리 기본적인 연습했잖아. 이 밑변은 뭔데? 이게 밑변 아닙니까?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오른쪽에서 왼쪽 빼라고 그랬지?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이라고 그랬죠?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결론 적자. 여기서 원하는 선분 A, B의 길이는 밑변 제곱한, 밑변이 누구야? C-A야. 또는 A-C의 절대값이야. 그걸 제곱합니다. 요즘 볼래? 일부러 적었어. A-는 현재 선생님이 그림에서는 음수죠. 그런데 길이가 음수로 표현되는 건 말건 피타고라스 정리는 제곱을 해야 되거든. 양수를 제곱하건 음수를 제곱하건 결국엔 같아져.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빼는 건 반드시 절대값을 붙이는 게 맞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 B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절대가 필요 없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도 돼. 왜? 결국엔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음수를 제곱하든 양수를 제곱하든 결국엔 양수로 바뀔 거라서 이게 뭘 구한 거야? 밑변의 제곱 구한 겁니다. 한 번 더 말할게. 원칙대로 하자면 밑변의 길이는 지금 그림에서는 C-A야. 그리고 그걸 제곱한 게 밑변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C-A 제곱하고 A-A 제곱하고 달라? 같아.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오른쪽 왼쪽 따질 거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하기 높이가 누구냐? 요게 높이 아니야? 요게 높이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위에서 아래 빼주면 되잖아. 아니면 아래에서 위에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위에서 아래 빼면 정상적인 길이가 나올 거고,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면 길이는 나오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음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근데 상관없어. 피타고라스 정리는 제곱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었니? 이게 양수가 음수가 결국 높이를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가 밑변의 제곱, 얘가 높이의 제곱, 거기 이게 뭐야? 빗변의 제곱이야.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그런데 나 빗변의 제곱 구하고 싶은 거 아니지? 빗변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설명이 좀 길었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 수직선 위에서는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해라? x끼리 뺀 다음에, 쉽게 생각해.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고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해. 그게 뭐야?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야.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뭘 구하는 건데? 빗변 제곱 구하는 거야. 이게 빗변의 제곱을 구한 식이라고. 거기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빗변의 제곱이 아니라 빗변의 길이를 구한 식이 된다는 거겠지. 맞니 얘들아? 끊어가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 자,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윤희부터 1번 정답. 윤희야, 1번 정답. 5. 나연아, 2번 정답. 8. 맞아, 빼기만 하면 돼. 민서가 3번 정답은? 시영아, 3번 정답? 4. 자, 그럼 민규야. 4번. 선분 AB의 길이 구하는 식 좀 불러볼래? 뭐라고? 2 빼기 마이너스 1이 아니지? 2 빼기에서 x끼리 뺀 거. 얘 뭐? 제곱. 그럼 아무 선으로 해봐. 얼마? 누구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 3의 제곱.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하면 그게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그러면 빗변 제곱이 나오니까 루트 씌워주라고. 한 번만 더 질문하고 다음 절로 넘어갈게. 예서야. 5번 한번 AB의 길이 구하는 식 불러봐. 그럼 누구의 제곱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5의 제곱. 아니면 누군가는 1에서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5의 제곱이라 생각하겠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든 5의 제곱이든 결국에 25니까 상관없어. 더하기 누구의 제곱? 1의 제곱. 거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선분 AB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얘들아? 자, 그럼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푼다면 시간이 남게 되면 그 다음 개념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분점. 내분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칠판 봐봐. 다른 거 보지 말고 교재랑 똑같은 얘기 할 거지만 칠판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속도로 한번 설명 들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 일단 내분점이 뭐냐면 수직선 먼저 할게. 좌표 표면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수직선 먼저. 점 A가 있습니다. 좌표는 X1이에요. 점 B가 있습니다. 좌표는 X2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운 거. 점 A와 점 B를 연결한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끼리 빼라고 했지. X1이랑 X2를 빼! 그냥 빼! 그냥 큰 수건 작은 수건 그냥 뺍니다. 그런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알아서 선분 AB의 길이가 나온다.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일 때는 좌표 표면처럼 기울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한 거리가 아니라 수직선 위에 있는 거리를 구할 때 그냥 좌표끼리 빼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 음수 고민 빠졌을 테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고. 근데 내분점은 뭐냐면 잘 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 B를 문제가 지정한 비율 M 대 N으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눠주는 점. 그 나눠주는 점의 이름을 P라 얘기해 볼게요. 표현 외워줄래? 이걸 뭐라 불러?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내분점을 P라 부른다고 표현합니다. 점 P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눠주는 점입니다. 그런데 나눠준다는 말 정확한 표현 아니야.
정확하게 말해야 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입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P라 부른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되느냐? 여기 A, B라는 선분을 문제가 원하는 비율에 맞게 나눠주고 싶은 건데, 그렇게 나눠주려면, 정말 M 대 N이라는 비율을 유지하려면 점 P에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가 누가 돼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시작합니다. 우리 내분점의 좌표를, 점의 이름이 P니까 요것 따라서 좌표를 스몰 p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내분점의 좌표가 스몰 p야. 그리고 잊지마, 지금 잔뜩 문자 투성이지만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지 잊지마.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어떤 값이 나와야 정말 선분 AB를 M 대 N이라는 비율로 나눠줄 수 있는지를 계산할 겁니다. 근데 구하는 과정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중학교 때 배운 건가? 비례식이라는 걸? 해볼게. 뭐가 M 대 N이야? 선분 AP하고 선분 BP. 선분 AB를 내분점 P 때문에 AP라는 선분과 BP라는 선분으로 나눠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선분 AP의 길이하고 선분 BP의 길이 B가 M 대 N이 되겠다는 얘기거잖아. 그럼 시작합니다. AP의 길이가 누구야? AP의 길이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된다고 그랬지. P-X1이야. 이거 돼. BP의 길이가 뭐야? BP의 길이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돼. X2 마이너스 P입니다. 이게 AP하고 BP의 길이를 표현한 식이야. 근데 그게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M 대 N이 돼야 된다. 민석아, 뭐 구하고 싶다고 우리 지금? 나 지금 뭐 구할 거야? 민석이와 같이 P 구하고 하자. 여기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나는 P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럼 비례식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볼게. 요거 외항이고 NP 마이너스 NX1는 내항이고 MX2 마이너스 MP. P 찾고 싶다고 그랬지? 그럼 P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길게. 그럼 NP하고 마이너스 NP가 플러스 NP로 넘어갈 거니까 NP 더하기 NP를 P로 묶어주면 M 더하기 N으로 묶을 수 있겠네. 그리고 P가 없는 마이너스 NX1은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럼 MX2 더하기 N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나왔어. 정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눠주는 점의 좌표 P가 누가 돼야 되느냐? 양변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끝나겠네?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씩.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거 완전 거지 같은데 어떻게 외워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봐 확실하게 말할게.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예전에 공부 꽤나 했던 선배들이 이거 외우지 않아도 어차피 비례식 가지고 문제 풀면 다 되는 건데 꼭 외워야 되나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길래 그럼 비례식으로 풀어라 했어. 성적이 그래도 좀 나오는 선배들이었거든. 근데 그 선배들 비례식도 못 만들더라고. 시험 완전히 망쳤어 그때. 사실 선생님은 이거 뭐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안 쓰고 그냥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선생님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례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정답을 유도하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못 구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딴판이라는 거야. 이렇게 비례식 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만이지 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비례식도 못 만들어. 진짜야. 그럼 외워야 돼. 외우는 방법. 문제가 말한 나눠주는 비율 있지. 그 비율을 더하는 게 분모야, 얘들아. 비율을 더하는 게 분모야. 분자는 뭔 줄 알아? 분자는 앞쪽 비율과 뒤쪽 좌표를 곱한 거. 뒤쪽 비율과 앞쪽 좌표를 곱한 거.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것들끼리 더해준 게 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외워주면 좀 더 편할 거야. 그냥 단순히 문자로 외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내분점을 구하는 이 공식이 분모하고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분모는 어떻게 만든다? 문제가 말한 비율을 더한 걸 분모로 한다. 분자는 어떻게 구한다? 비율과 좌표를 크로스해서 곱한 것들끼리 더한 게 분자가 된다는 거. 외워줘야 돼, 반드시. 됐니? 그럼 이거는 연습이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순실성에서 하는 거 아니야.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할 겁니다. 제발 무조건 외워줘.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옮겨볼게. 여기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는 x1, y1이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좌표는 x2, y2라고 해볼게요. 이때 똑같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론 아까는 수직선이었지만 지금 이 선분 AB를 정확하게 문제가 원하기를 M 대 N으로 내분 좀 해달래. 그리고 그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P라 부르겠다고 만약에 지정을 했다면 우리는 이걸 외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외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모 뭐 한다고 그랬지? 분모 누구를 더한 게 분모가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문제가 제시해준 비율을 외워줘. 빨리 지금 바로 외워. X좌표도 Y좌표도 그냥 문제가 말한 비율을 더한 걸로 잡아주면 돼. 그럼 분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지?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앞쪽 비율과 뒤쪽 X좌표, 뒤쪽 비율과 앞쪽 X좌표 크로스해서 곱하라고 그랬죠. M, X2와 N, X1을 더해주면 돼. Y좌표도 똑같아.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를 가지고 앞쪽 비율과 뒤쪽 Y좌표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야. M과 Y2. N과 앞쪽에 있는 점의 Y좌표 Y1을.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만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고,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만 가지고 구해주면 됩니다. 분모는 누구다? 비율끼리 더한 거. 분자는 누구다?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로,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로 크로스해서 곱하라고. M과 X2, N과 X1 더하기. M과 Y2, N과 Y1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이 AB라는 성분을 정확하게 M 대 N으로 나눠줄 수 있는 점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만 남았어. 선생님 분명히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됩니다. 거기 하나 더. 여기다 그림을 다시 옮겨볼게.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좌표는 똑같이 x1, y1이고 좌표는 똑같이 x2, y2라는 점이 있을 때 이때 A, B의 정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부르거든. 중점은 보통 수학에서 large M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점을 large M으로 많이 표현을 해. 그런데 이 중점이라는 것도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분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중점은 선분 A, B를 1대 1로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보내주는 점이야. 1대1이라는 건 m과 n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니? m하고 n 자리에 뭘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m 대 n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점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야. 그런데 말은 중점이지만 중점도 엄밀히 말하면 내분점이야. 몇 대면 내분점이냐? 1대1 내분점입니다. 그럼 m과 n 자리에 들어야 되는 숫자가 누구란 뜻이야? 1이라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mn 자리에 1만 넣어주면 돼. 그게 1대1 내분점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1 넣어준 거 2분의 1 넣어주면 뭐야? x끼리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1 넣어주면 2분의 1 넣어주면 뭐야? 두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Y좌표끼리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문제 풀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할게요. M 대 내분점 어떻게 구한다? X좌표도 Y좌표도 분모는 M 더하기 N으로, 분자는 X좌표 가지고 크로스해서 곱한 걸 더해주고, Y좌표를 구할 때도 Y좌표랑 비율을 가지고 M과 Y2, N과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것들끼리 더해주면 된다. 명심해.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 가지고,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보내주는 점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 점 가운데 있는 점 중점도 구할 수 있는데, 중점은 1대1 내분점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에 mn자리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되더라. 1만 넣어주면 무슨 뜻이야? 중점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두 점에 x끼리 더한 거의 절반과 y끼리 더한 거의 절반만 있으면 중점의 좌표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어떤 성분의 내분점 구하는 방법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 이렇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유도할 수 있는 게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의 가운데점,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시작해보자. 자, 9페이지에 9페이지에 11번 문제 한번 풀어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 좋아요. 풀었어? 생각 중입니다. 생각밖에 없어. 공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이런 기초문제부터 연습 잘해야 돼. 문제 풀면서 공식 같이 외워질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 11번. 점 A가 5,2고 점 B가 3,-6이야. 그런데 그걸 3대 5로 내분해달래. 그럼 내분점 정답은 뭐냐? 비율 더한 8분의, 이것도 3 더하기 5 8분의, x좌표부터 할게. x좌표 얘랑 x값 뒤에 있는 거, 얘랑 x값 뒤에 있는 거, 3 곱하기 3과 5 곱하기 5를 더하는 거. y좌표도 마찬가지. 3 곱하기 마이너스 6과 5 곱하기 2를 더하는 거. 그래서 얘 8분의 34네. 8분의 33을 2로 약분되겠구나. 4분의
8분의 30이니까 17? 컴마 이거 8분의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얘들아. 공식 빨리 외워. 외워서 푸는 건데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 본인만 오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외우세요. 문제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쉬워서 외우자.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x끼리 더한 거 2로 나눠주고 y끼리 더한 거 2로 나눠주면 중점 자체가 나오게 돼. 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중점은 사실 1대1 내분점을 말하는 것이니까 1대1 내분점이라는 거 여기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에 mn 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그 결과가 얘처럼 표현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 그럼 유형 문제 한번 해보자. 10페이지 넘겨봐. 이렇게 기초문제 하다가 이제 유형 문제로 넘어가면 우와 문제가 장난 아니다는 느낌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 20번 빨리 문제 읽고 조금이라도 고민해볼래? 20번 한번 물어볼게. 20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친구 있는지. 문제 다 이해했지? 점 A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점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A하고 B의 위치가 바뀐다고. 그리고 마지막 줄 보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A하고 B의 위치가 계속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선분 AB의 길이도 바뀌겠지. A하고 B의 위치가 바뀌니까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때 그 만들어진 선분 중에 거리가 제일 짧을 때를 한번 구해봐라. 난이도가 상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아이디어 있는 사람. 이 문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 뭐 맞는 방법 아니어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니? 현재는 A의 길이가 얼마야? 10이야. 맞지? 10이야. 그런데 점 A는 내려오고 점 B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지금 현재 길이가 이거 한 뼘보다 더 긴데 이렇게 오다 보면 뭐 마치 한 뼘보다 짧아지는 순간도 와. 근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A는 결국 엄청나게 밑으로 가 있을 거고 B는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점점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초반에 움직이는 어떤 순간만큼은 A의 길이가 짧아지는 순간이 있어.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A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최소값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없니?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A는 시간당 얼만큼? 3만큼 시간당 3만큼 밑으로 내려간대.
3만큼 1초에 3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점 B는 1초에 4만큼 오른쪽으로 간대. 1초당 4만큼씩 오른쪽으로 간답니다. B가 조금 더 빠르네. 자, 여기서 또 지금 여러분들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 다시 물어볼까? 시험아, 네. 두 점을 연결한 3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x 제곱이랑 x 길이 뺀 거의 제곱이랑 y 길이 뺀 거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수. 맞아. 그게 a, 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래. 맞아.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길이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분 길이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거 맞잖아. 맞지? 그게 지금 시영이가 말한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떤 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얼굴 좀 봐봐. 이 문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내용으로 문제 푸는 거 맞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 못 풀어. 이쯤 되면 선생님이 하고 싶 맨날 하는 말이 있지. 수학 문제 잘 풀고 싶으면 각 문제마다 유형이라는 게 있어. 이 문제 풀고 싶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t초 후에 점 A, B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1초, 2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의 점 A와 점 B의 위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한 번만 더 할까? 이 문제 풀고 싶으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해볼게. 점 A 어디 있는 줄 알아? 점 A는 Y축 따라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X좌표는 계속 0이야. 맞니? 근데 처음엔 Y좌표가 10이었거든. 근데 1초마다 몇 칸씩 내려간다고? 근데 몇 초 지났어? T초 지났어. 1초마다 3칸씩 내려간다면 T초 지날 때는 몇 칸 내려가게? 3T칸을 내려가게. 얘들아, 생각하자. 1초 지나면 3칸 내려가. 2초 지나면 6칸 내려가고 3초 지나면 9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간에 3배만큼 내려간다고 봐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몇 초 지났어? T초 지났어. 그러니까 몇 칸을 내려갈 거냐면 T의 3배, 3T만큼을 내려가게 되겠지. 선생님 말 허투루 듣지 마. 나중에 이 문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점 A나 점 B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점끼리 연결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공식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점 B도 마찬가지야. 점 B도 볼래? 이거 X축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Y좌표는 0이겠죠? Y좌표는 0이야. 그런데 X좌표가 바뀌는 거야. 시작은 0이었지만 1초마다 오른쪽으로 몇 칸씩? 4칸씩. 근데 몇 초 지났어? T초. 그럼 몇 칸 갈까? 4T칸을 가겠지. 이게 T초가 지났을 때의 점 A와 점 B의 위치를 표현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자세하게 적어줄게. 뭐? T초 후에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T초의 점 A는 좌표가 이렇고 T초의 점 B의 좌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T초의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씌워놓고 X끼리 빼. 4T에서 0 빼. 그럼 4T네? X끼리 뺀 거에 제곱 더하기 Y끼리 빼. Y끼리 빼게 뭐예요? 10-3T에서 0 뺄 거니까 그냥 10-3T가 되겠지. 이거에 제곱.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하면 B변의 제곱. B변의 제곱 구한 거니까 루트 씌워주면 B변의 길이.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분 AB 길이 구했잖아. 뭐예요? 선생님이 암산을 할게. 16t제곱 9t제곱이니까 25t제곱 마이너스 이거 60t가 되는 30에다 2개 60t 플러스 10의 제곱 100이 되는 거구나. 얘들아 이게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성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거든. 아니? 그럼 대답해봐. t에다가 1 넣어서 계산하면 뭐 나오게? t에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정답의 의미가 뭐지? 1초가 지났을 때 성분 AB의 길이. t에다가 2 넣었을 때 계산한 정답이 나올 거야. 그게 뭐야? 2초가 지났을 때의 성분 AB의 길이. 3 넣으면 3초가 지났을 때의 길이. t에다가 루트 5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뭔지 알아? 루트 5초가 지났을 때 성분 AB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성분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된다는 거죠. 맞아? 근데 저 길이 무슨 값 찾는 거였지? 최소값 찾는 거.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돌아와.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이 2차식이네. 함수로 따지면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그렇게 포물선이겠네. 최소값 찾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 루트 안쪽이 이 2차 함수의 제일 작은 값 찾아주면 되는 거겠네. 자, 이제부터는 평면좌표가 아니라 2차 함수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끌고 갈게. 표준형 만들어 간다. 25로 묶을 겁니다. 그럼 t의 제곱 25로 묶어주면 25분의 60 25분의 60이 얼마야? 25분의 60 5로 나누면 5분의 12 5분의 12t로 묶이겠네요. 이렇게 묶이겠다. 맞지? 25분의 60이 약분하면 5분의 10이 되는 거? 그럼 여기까지 하고 쓸게. 집중해줘. 루트 한 번만 더 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t에다가 이거 완전 정식 만들려면 1차 계수 절반 5분의 12의 절반이 5분의 6인가요? 5분의 6의 제곱이니까 25분의 36 빼기 25분의 36 그리고 원래 있던 바깥쪽 100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 끌고 나갈게. 루트 25로 묶었을 때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다. t 마이너스 5분의 12의 절반이니까 5분의 6의 제곱 더하기 요건 계산해서 내보낸다. 계산해서 내보내면 25, 25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36으로 나오겠네. 마이너스 36 나온 거랑 100 계산하면 플러스 64만 남겠구나. 그럼 결론 이거 함수 따지면 어디로 몰록이라고? 어디로 몰록?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식 2차 함수 따지면 어디로 몰록이야? 아래로 몰록이잖아. 그럼 t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5분의 6일 때. 그러니까 몇 초 지났을 때? 5분의 6초 지났을 때. 5분의 6초 지났을 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대로 하면 5분의 6초. 그러니까 1.2초가 지났을 때. 1.2초가 지났을 때 최소값이 얼마로 나오느냐? 64로 나온다. 64로 나온다. 최소값이 64다. 그런데 이건 2차 함수의 최소값이고 얘들아 칠 봐봐봐. 선분의 길이가 뭐였어? 이게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여기서 계산한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선분의 길이였잖아. 그러니까 안에서는 제일 작은 게 64지만 선분의 길이로 따질 때는 제일 작게 나오는 그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최소 길이가 되는 거겠지. 다시 생각해봐. 얘들아 선분의 길이는 안에 있는 2차 함수가 선분의 길이가 아니야. 그 2차식에다 루트를 씌운 것까지가 선분의 길이란 말이야. 그럼 최소값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을 때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최소 길이가 된다는 얘기일 테니까 루트 64 8이 정답이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은 시간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 거리 물어본 거지? 그래서 정답 8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네 문제까지 했잖아. 그 네 문제에 관련된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좀 빠르게 할 거니까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만 갖고 바로 시작할 거야. 여러분 필기해놔. 민서가 자, 지우기 전에 이 문제도 결국엔 뭐? 점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점. 근데 이 유형은 하나만 더 키워. 그냥 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자로 잡아. T초도 좋고 A초도 좋으니까 시간을 문자로 놨을 때 몇 초인지 모르잖아. 몇 초가 지난 순간일 때 처음분의 길이가 제일 짧게 될지 이런 걸 모르지. 선생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선생님이 그냥 T라고 문자로 잡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점을 표현해야지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한 식을 보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1페이지 넘겨보세요. 문제 빨리 읽어봐. 여러분들 과제할 때 그나마 어려운 문제 좀 문제수 줄여주려고 지금 할 거니까 어렵더라도 지금 빨리 문제 읽고 생각해보세요. 뭘 하기를 바라는지라도 빨리 읽어. 선생님을 같이 볼 때 문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 듣지 말고. 자, 문제 원하는 건 뭐지? 분수대 만들 거지? 네. 맞아? 근데 그 분수대의 특징이 뭐야? 뭘 만족해야 되는데? A, B, C. 지금 거기 세 개의 지점이 있어. A, B, C 지점이 있거든. 걔네들부터 모두 다 같은 거리만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뭐가 같다는 거야? 성분? 얘들아, 만들어야 되는 분수대의 위치를 P라고 할게.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성분? 분수대의 위치를 P라고 하겠다고. AP의 길이? BP의 길이? 맞아. 그럼 AP의 길이 구하려면 뭐로 가는 건데?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점을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건 지금 좌표 평면이 아니지. 그러니 민서가 좌표 평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찍혀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죠. 근데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점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20번은 뭐? 이걸 기억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어. 25번은 뭘 기억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옮겨놓는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해. 대신 원점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선생님은 어디를 원점으로 할 거냐면 그 A하고 C가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 있지? 여기를 원점으로 할 겁니다. 그럼 A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몇 킬로미터래? 1km. 그럼 점 A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잡아주면 될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점 B는 점 B가 아니지? 점 C는 0,1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여러분들 대답해줘. 그럼 점 B의 좌표는 이 길이가 4가 되어야 된다며 4 중에 먼저까지 얘가 1만큼을 차지할 거니까 나머지가 3이 되면 되겠네. 3,0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분수들을 어디다 설치할 거라고? A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다가 분수들을 설치할 거야.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세 개의 선분의 길이가 다 같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얘들아, 이거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걸로 문제 풀 거야. 근데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게? 어?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대답 좀 해봐. 좀 그럴싸하게 필요해. 다시 말할게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찾게 될 분수대의 위치를 점 P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 PA의 길이와 PB 길이와 PC 길이가 같은 걸 풀어주면 된다고. 근데 PA든 PC든 PB든 그거 좀 뭘 알아야 돼? P의 좌표를 그래서 항상 말하지. 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 대충 느낌 살려볼게. A하고 C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점 P가 이 정도쯤에 있어야 되거든. 이 정도쯤에 있어야 AP하고 CP가 같을 건데 AP, CP만 같은 게 아니라 BP까지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대충 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뭐 어차피 계산으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를 점 P로 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A부터 P까지의 거리와 C부터 P까지의 거리와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거라고. 됐어? 다시 AP, BP, CP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점 P의 좌표가 명심해. 이 단원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무조건 점을 잡아야 돼. 이렇게 겉으로 보지마.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거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 이번에 문자 2개 가는 건가요? 2개 갈 수밖에 없지. 내가 잡고자 하는 점에 x좌표랑 y좌표 관계 모르잖아. x좌표하고 y좌표 관계 모르잖아. 아까는 왜 문자 하나만 갔어? 점 A가 무조건 x좌표가 0이거든. 점 B는 무조건 y좌표가 0이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잡고 싶은 점의 x좌표가 y좌표 사이의 관계 알아? 나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몰라. 그냥 문자 2개로 가야지. 그럼 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기본 공식. AP의 길이, BP의 길이, CP의 길이가 같다는 게 문제가 원하는 조건 아니었습니까? 이걸 몇 개 풀어주면 돼요. 그럼 간다. 대답해봐. 예서야. AP 길이 구하는 식 좀 불러봐. 점과 점 사이 거리.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어려운 거 아니야. x 길이 빼서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1의 제곱. 그렇지. 더하기 b 빼기 0이니까 b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ap의 길이. 자, 이번에 민규. bp의 길이 불러봐. a-3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이니까 b제곱. 여기다가 루트 씌우는 거. 마지막 윤희. cp 불러봐. cp. 뭐라고? CP요? cp.
a-0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선생님이 일부러 루트 흐리겠지. 어차피 이거 풀려면 싹 다 제곱해야 돼. 얘들아, 루트면 이게 같다면 루트를 벗긴 것도 같아야 되는 거 생각해봐. 루트 안에 있는 게 같아야 같다 그럴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할 때는 루트를 안 씌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물어봐야지. 시영아, 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니? 루트를 뺐으니까. 뺐으니까 3분 AP 제곱. 맞아. 이건 AP의 길이가 아니라 AP의 제곱을 구한 거야. BP의 제곱을 구한 거야. CP의 제곱을 구한 거야. 제곱이 같으면 길이도 같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풀 겁니다. 자, 너 수학이 기본이 잘 돼 있을까? 이번에 나연아, 이렇게 구한 지금 등식이 있는데 이거 방정식 몇 개 구한 거게? 3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은 몇 개게? 6개. 아니야. 2개지.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 하나랑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거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방정식 2개 구한 거야.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 같다는 건 1번과 2번이 같아야 된다. 2번과 3번이 같아야 된다. 연립방정식. 방정식의 개수 2개입니다. 2개. 선생님. 1번하고 3번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생각해봐. 1번이랑 2번이 같아. 그리고 2번이랑 3번이 같다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1번하고 3번도 같겠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 2개를 만족하면 당연히 1번하고 3번도 같아질 거라 쓸데없는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방정식이야. 해봤자 시간만 아까운 방정식. 결국에 답은 똑같게밖에 안 나오는 방정식. 방정식의 개수 2개 맞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맞죠. 그럼 이거 계산 끝까지 안 해. 이거 상상해봐.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하잖아.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나라가 뭐만 남을 줄 알아? A, B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만 남아. 이것도 생각해봐. 전개하고 전개해서 비교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나라가 뭐만 남을 줄 알아? A, B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두 문자로 만들어진 1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A 값이랑 B 값 나오겠지. 그렇게 구한 A 값, B 값을 점 P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각 지점 사이에 얘들아, 이 문제는 얘가 몇 컴마 몇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를 묻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A하고 B 찾은 다음에 뭐 해야 돼? 얘와 얘까지 또는 얘와 얘까지 또는 얘와 얘까지의 거리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구하든 이걸 구하든 이걸 계산해서 루트를 씌운 걸 정답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점피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피를 찾고 난 뒤에 그 점피 때문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개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로 같아지느냐를 묻는 문제였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지금 분명히 선행했던 친구들도 엄청 문제가 낯설 거야. 그 당시에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장난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이도 상에 가까운 문제에 대한 해결법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나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 예상되거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일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일반 친구들도 아마 비슷할 거고 시작은 그렇게 하되 대신 다시 한 번 더 또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열심히 수업 듣고 기본적인 공식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외워야 된다고 했어. 이건 뭘 외워야 된다고? 좌표 평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점들을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문제는 좌표 평면으로 시작하지 않았어도 이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선생님이 약간 어설프게 예측을 해볼까?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때 아까 풀었던 20번이나 지금 풀었던 25번 중에 한 문제 나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 분명히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야.
그럼 그때 풀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이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가볼게.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도전해볼래? 28번 문제 한번 생각해봐. 진짜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황당하지 않아? 최소값 찾으러 가는데 최소값을 찾아야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2차 함수의 최소값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4개짜리 제곱근들끼리 다 하고 있는 문제거든? 2차 함수도 아니고 4개짜리 제곱근의 합을 구할 때 제일 작은 거 좀 찾아보래. 생각해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최소값은 이런 거 아니었냐? 여러분들이 아직 어설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중학교 때 또 현재까지 배워왔던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건 2차 함수의 최소값밖에 없었어. 그래프 그려서 최소값을 찾는다.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가 말하는 범위에 맞게 잘라주고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설퍼서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 4년 동안 배운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럼 이 문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거 말도 안 되잖아. 2차 함수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간단한 식이 아니라 4개의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제곱근들끼리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문제니까 이것도 경험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단순히 말하면 제곱근이야. 제곱근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평면좌표잖아. 맞니? 평면좌표. 그럼 이걸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번 예측해볼래? 이거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이지? 이거 몇 컴마 몇하고 몇 컴마 몇 사이 거리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게 돼? 응? x끼리 빼서 제곱한 게 a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한 게 b의 제곱이야. 그럼 저거에 해당하는 두 점은 몇 컴마 몇이랑 a, b랑 0, 맞아. a, b와 0, 0 사이의 거 하나만 적어줄게. 나머지 다 그림으로 옮길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a, b와 0, 0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외우고 있으면 돼. 나머지도 똑같은 의미야. 두 번째 제곱근은 몇 컴마 몇과 a, b와 빨리 하자. a, b와 3, 4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 세 번째 거는 a, b와 6, -1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마지막은 a, b와 1, -2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거든. 잘 봐. 첫 번째는 a, b와 0, 0. 두 번째는 a, b와 3, 4. 세 번째는 a, b와 6, -2.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 -2. 1, -2니까 한 이쯤 되려나?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4개의 제곱은 다 뭔 줄 알아?
어딘가에 있는 A, B부터 얘를 연결한 길이 더하기 얘를 연결한 길이 얘를 연결한 길이 얘를 연결한 길이. 일단 선생님이 정답이 아닌 A, B를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봐. 만약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A, B가 여기였다고 해볼래? 만약에 A, B가 여기였다고 해보자. 그럼 이 정답은 뭔지 알아? A, B부터 0, 0까지 2선분 더하기 2선분 더하기 2선분 더하기 2선분 이거 4개 더하달라는 게 이 식의 의미가 내가 이미지로 찍은 A, B라는 점부터 이 4점까지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해달라는 뜻이거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무슨 값 찾는 문제였다고? 최소값 찾는 문제. 그럼 얘들아 A, B가 저기 있는 게 진짜 최소값이 맞을 것 같아? 어? 저보다 더 짧은 거 만들 수 있어. 지금 봐봐. 이거 꽤나 길다란 성분 4개 말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이 A, B 좀 옮겨볼게.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는 거. 여기 봐. 만약에 A, B가 여기였잖아.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아까 했던 성분보다 훨씬 짧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A, B가 어디에 있을 때 이 4개의 점을 연결한 성분의 길이가 최소가 될까를 자 봐봐. 여기서 내가 A, B를 찍었어. 잘 봐. 그럼 4개 선분 말고 2개 선분 먼저 할게. 이 점 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리와 이렇게 연결한 거리를 더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1,-2에서 A, B 찍고 3,4까지 가는 거야. 근데 무슨 거리 찾는 문제? 제일 짧은 거리 찾는 거잖아. 얘들아, 어떤 한 지점 들러서 짧은 거리 가려면 제일 짧은 거리는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제일 짧은 거리가 나오는 거지? 직선거리로 갈 때. 맞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직선거리 만들어주기. 그래서 질 봐봐. A,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얘부터 얘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한 선분 어딘가에 A, B가 있으면 이렇게 꺾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더 짧은 거 아니냐. 세상에서 제일 짧은 거리 길이가 직선 길이 말하는 거 아니야. 꺾여가는 거리가 아니라 직선 거리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이것도 A, B부터 0,0까지 연결한 거랑 A, B부터 6,-2까지 연결한 거리도 이렇게 꺾어가는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거리는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 A, B가 찍혀서 A, B부터 0,0까지 연결한 길이랑 A, B부터 6,-2까지 연결한 거리가 무슨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직선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더하는 2개의 길이도 직선 길이가 되고 이렇게 더하는 길이도 직선 거리가 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찍고자 하는 A, B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A, B가 될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하고 직선거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한 것도 직선거리니까 선생님보다 더 가까운 거리 만들 수 있는 거리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찍어보세요. 없어. 이 위치보다 이 4개의 성분의 길이를 더했을 때 더 짧게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줄게. 봐. 이건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데 보통 기본적인 나이가 문제는 이게 이 점과 이 점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어떤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 선분과 이 선분을 더할 수 있는 값의 제일 짧은 값을 찾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꺾어서 가는 길이를 찾는 게 아니라 직선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주라는 거. 인정할 수 있지? 이 길이보다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는 것보다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게 훨씬 더 짧다는 거. 무조건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가 정답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야? A, B를 찍었을 때 A, B를 여기다 찍든 여기다 찍든 여기다 찍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 찍은 점부터
1,-1이랑 3,4까지 연결한 거리가 이렇게 꺾여가는 거리가 아니라 직선 거리가 될 수 있게. 마찬가지 직선 거리가 될 수 있게. 직선 거리가 돼야지만 제일 짧은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A, B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번호를 읽어볼게. 그림이 많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필요한 것만 찾아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번호 여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이라고 하면 얘가 1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3,4니까 얘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3번이 되는 거고, 얘가 4번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1번 길이, 2번 길이, 3번 길이, 4번 길이를 더할 때 제일 짧게 나올 수 있는 건 위치상 1번과 3번이 직선거리가 될 수 있도록, 2번과 4번을 더한 길이가 직선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1번과 0,1과 6,-1을 연결한 선분과 1,-0, 3,4를 연결한 선분의 교점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제일 짧은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의 최소값은 누구라고? 1번과 3번을 더한 길이랑 2번과 4번을 더한 길이. 먼저 1번이랑 3번 가자. 1번이랑 3번 0,0과 6,-1을 연결한 거리니까 x길이 뺀 거 6, y길이 뺀 거 2,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4, 36 더하기 4니까 루트 40과 그 다음 2번 더하기 4번은 3,4와 1,-1을 다이렉트로 연결한 길이가 되는 거니까 x길이 뺀 거 2, y길이 뺀 거 6, x길이 뺀 거 2, y길이 그럼 2의 제곱, 4에다가 6의 제곱, 36 또 얘를 루트 40 되는 거예요. 근데 루트 40은 2루트 10만 하는 거죠? 2루트 10 더하기 2루트 10이니까 최종 결과는 4루트 10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필기 해놓으시고 어려운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근데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건성건성 듣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키우겠다는 마음 여름방학 동안 조금이라도 수준을 높여봐.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선생님 비슷한 유형 내볼게. 여기 좀 봐봐. 자, 문제 칠판 봐. 사각형 ABCD가 있다. 사각형 ABCD가 있다. 질문. 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 P를 찍어서 사각형 내부에 한 점 P를 찍어서 질문이 뭔지 알아?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의 최소값 좀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 그럼 선생님 정답이 아닌 거 하나 보여줄게. 칠판 보세요. 계속. 정답이 아닌 거 해볼게. 나는 왠지 최소값이 P가 여기 있을 때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어? P가 여기. 그럼 그 친구는 어떤 길이를 받은 줄 알아?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를 더한 거거든? 이렇게 4개를 더한 게 최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런데 절대 저기가 P가 되는 거야. 지금 봐봐. 고개 떨구지 말고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라고 볼 수 없는 건 이게 어딜 봐서 최단거리야. 최단거리 가려면 P가 이렇게 꺾인 위치에 P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선거리 이 어딘가에 P가 있었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선상에 있는 점 P를 이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했어야죠. 마찬가지야. 아니 첫 번째가 생각한 거 이게 진짜 최단거리가 맞는 거야? 이게 누가 봐서 최단거리야? 꺾고 가는 게 왜 최단거리야? 직선거리로 봤어야죠. 이렇게 가야 최단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점피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이 학생이 풀고 있는 위치보다 여기가 훨씬 더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무조건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사각형이 아니었을 뿐인 거지. 똑같은 형태 아니야? 4개의 점으로부터 연결해서 만든 4개의 선분의 길이가 각게 제일 짧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직선의 교차하는 점. 교차하는 점. 일반적으로 너랑 한 번 더 설명할게. 이 점과 이 점이 있어. 점 하나 더 줘서 최단거리 찾으래. 근데 어떤 바보는 이쯤이 최단거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 어디가 최단거리냐? 얘와 얘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이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어딘가에 점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하는 게 더 짧을 거라는 거지. 반박의 여지없이 직선거리보다 짧은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뭐야? 최단거리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이건 최단거리 누구 되는 거야? AC의 길이와 BD의 길이를 더한 게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 푼 방법처럼. 이걸 지금 올바르게 온전히 잘 이해한 친구들은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31번 한번 시작해봐, 얘들아. 31번. 이서가 빨리 해.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이번 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점부터 잡아. 점부터. 이 문제 식으로 표현하려면 문제가 말한 점 P부터 점부터 잡아. 제발 점부터 잡아. 점 P를 표현을 하세요. 점 P를. 왜 이렇게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어? 생각들 좀 하면서 풀자. 자, 같이 가볼게. 지금 원하는 게 P제곱, PB제곱, PC제곱 구하는 거 말하는 거 맞니? 그럼 PB제곱이나 PB제곱이나 PC제곱 구하려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문제 풀려면 A, B, C의 좌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좌표도 있어야 된다고? P의 좌표도 있어야 된다. 뭐로 잡아야 돼? 네. 어? 네.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 전부터 잡으라고. 어떤 점인지 아예 모르겠으면 A, B를 잡으라고. 근데 내가 잡아야 되는 점이 특징이 있어. X축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어. 어떤 함수 위에 있어. 그럼 그런 축이나 함수 위를 지나가는 점의 특징을 위해서 또 점을 잡으라고. 전부터 잡으라고, 전부터. 그럼 이제 식 표현할 수 있잖아. AP제곱 불러봐. A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BP제곱 불러봐.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 CA제곱은? CP제곱은?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얘들아, 이게 문제가 원하는 정식이야. 이게 AP, BP, CP를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된다. 근데 이 녀석이 무슨 값 찾는 거야? 최소값 찾는 거. 그럼 이제 또 전개해. 어차피 제곱 이거 루트 줄 필요 없는 거잖아. 전개하면 되잖아 그냥 지금. 제곱분도 없으니까. 그럼 전개 빠르게 하자. A제곱 몇 개? 여기 A제곱, 이거 성격 A제곱, 이거 성격 A제곱. A제곱 몇 개? 3개. B제곱도 3개. 여기 몇 A? 여기 몇 A? 2A. 여기 마이너스 8A. 그리고 여기 1점 없으니까 마이너스 8A하고 2A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6A. 여기 마이너스 3A. 여기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2B. 다 더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8B. 더하기 숫자 빨리 적자. 여기부터 전개하고 상상 적을게. 1, 4, 16, 36, 여기 1. 이거 다 넣으면 되겠네. 다 넣으면 요거 40, 이거 18, 58이겠구나. 이렇게. 무슨 값 찾는 문제라고? 이제 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잡을 수 있을까? 이것도 A 따로 B 따로 생각하면 이차함수 2개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표준형으로 생각, 표준형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표준형. 3으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3으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6B 그리고 58은 따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래서 3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과 3의 B-3의 제곱과 A-1의 제곱과 B-3의 제곱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0, 58과 계산하면 플러스 28. 이렇게 되겠네. 함수 따지면 여기 A쪽도 그렇고 B쪽도 그렇고 어디로 볼까? 이차함수 모양이야? 아래로 볼까? 이차함수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낮은 지점에 있는 꼭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물론 A, B가 같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차함수로 말하는 거 절대 안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각각 따로따로 별개로 존재한다면 이 이차함수의 가장 낮은 지점과 여기 있는 이차함수의 가장 낮은 지점이 정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제일 작은 순간의 값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최소값 28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지. 사실은 이걸 2차함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봐봐. 뭐야 지금 식이?
제곱 더하기 상수잖아. 칠판 봐. 제곱 더하기 상수야. 제곱함수 두 개에다가 28을 더하는 거라고. 그 상태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의 제곱. 실수를 제곱했을 때 제일 작게 나오는 게 0 아닙니까? 0. 제일 작은 데가 0일 때야 제곱함수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기를 바란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돼. 얘네들이 둘 다 0일 때 최소값이 28이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 거 맞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음수가 될 수 없잖아. 28에다가 음수 더하면 숫자 또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음수 될 수 없어. 제곱함수는 제일 작은 수가 0이야 0. 그래서 결론 A가 1이고 B가 3이 들어갈 때 최소값은 28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A에 1 넣고 B에 3 넣어서 이 앞쪽에 제곱하고 있는 숫자들이 0이 되게 만들어주면 최소값이 28이 된다. 28보다 더 작은 수 안 나온다. 28보다 더 작은 수 만들면 여기 앞쪽에 음수가 돼야 되는데 제곱한 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8이 최소값이 되는 게 맞는 거겠지. 그럼 이 말 바꿔볼까? A가 1, B가 3이라는 거 무슨 뜻? 점 P의 좌표가 1,3일 때를 말하는 거겠지. 어떤 점보다 우리가 문제가 말했던 점 P, 다양한 P 중에 그 P의 위치가 1,3이 됐을 때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요 식의 결과가 28로 가장 작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7번은 점 P의 좌표를 찾는 문제였으니까 정답 1,3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숙제 좀 체크할래? 내부 쪽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숙제는 12페이지 35번까지. 12페이지 35번까지. 클리닉도 여기에 맞는 유형까지만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일단 당장 오늘 교재, 클리닉 교재 처음 받았으니까 이따가 클리닉하는 동안에는 그냥 앞에부터 클리닉 교재 앞쪽부터 계속 풀어나가면서 클리닉쌤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신 목요일날 올 때는 교재와 클리닉 교재 선생님이 지금 지정해준 범위까지 번호까지 완벽하게 숙제가 돼 있어야 돼. 숙제 돼 있어야 된다. 숙제 35번까지야. 클리닉 교재도 삼각형의 모양까지가 숙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쪽에 필름이 있어요? 플레이 좀 줄 거야. 클리닉 교재는 좀 기본적인 문제 풀 수 있는 형태로 선생님이 교재 또 준비했으니까 좀 더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재보다 좀 더 쉬울 거야. 지금 받은 교재에다 적어놔. 앞쪽에다가 클리닉 교재라고. 클리닉 교재로 적어놔. 괜히 또 헷갈려가지고. 한국 어디였어? 클리닉 교재로